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2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은 비트코인 지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정말 언제 올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그 차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선 리플에 관련된 소식들도 있는데요. 리플 2분기 XRP 판매량이 2.5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48% 증가했다라는 소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프 베조스와 앨런 머스크 우주 개발 경쟁이 비트코인 채택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크릭 창업자가 비트코인 투자자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비트코인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알트 시즌에 대한 그래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거의 67% 가까이 되기도 했었고, 이때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알트코인은 거의 뭐 다 죽이고 갔죠.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 부분이 갑자기 이제 좀 하락을 했어요.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조금 하락하면서 또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고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전문 뉴스 매체 뉴스 BTC에서는 알트 시즌이 확실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67%를 훨씬 넘어서 계속 상승한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알트코인에서 나와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알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결코 기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멸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트 시즌이 확실히 가능할 것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여기서 알트코인이 파멸한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점유율이 이제 알트 시즌이 이제 도래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알트코인의 지배력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에서요. 그리고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 자오 창펑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CNBC 이제 크립토 트레이더 쇼에 출연해서 인터뷰에서 곧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부 알트코인만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모든 알트코인이 다 랠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일부 알트코인만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뭐 근거나 이런 것들은 딱히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에서는 앞서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겪으면서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사상 첫 알트코인 시즌이 목격됐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2020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다음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할 것이다. 2020년 굉장히 늦겠죠. 그때까지 알트코인은 기다려야 된다. 라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객관적으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도대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보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점유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69%까지 차트로 보면 거의 찍었고요. 최고치가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 끝점에 딱 나와있죠. 근데 재미난 게 이 끝점이 과거에 지금 2017년 12월에 찍었던 그 최고점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고점을 찍고 딱 내려오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고점과 이 고점이 동일하죠. 근데 지금 이걸 이제 찍고 이게 이제 주봉상으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67% 점유율 를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69에서
그래도 조금 하락을 했어요. 65까지도 찍었는데 지금 이 점유율로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이 추세가 완전히 변했다라고 보기에는 차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 차트가 이 양봉을 다 감싸고 내려올 정도로 돼야지 이제 좀 추세가 바뀌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이때처럼요. 지금 보시면 이때에 69%를 딱 찍고 급반등해서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봉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바뀌는구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큰 음봉이 하나가 나와줘야지 이제 하락에 대한 전환 정도로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끝점을 찍고 잠깐 내려왔다는 부분만 보더라도 조금 안심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RSI도 재미있어요. 이 RSI를 보시면 여기 과매도 국면, 이 70 이상으로 들어가면 이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간 건데 지금 정확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과매수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과매수 국면. 그래서 75까지도 찍고 올라갔었는데 이제 조금 하락한 상태죠. 그래서 이 RSI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계속 과매수된 상태구나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를 패턴을 보더라도 지금 2017년도에도 이 과매수 국면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쪽에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상승을 한 거죠. 굉장히 높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봉으로 지금 본 거고요. 이 RSI 구성이 주봉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그렇게 빨리 막 움직이지 않아요. 이때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게 이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확실함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의 점유율을 본 거예요. 반대로 본 거죠. 이제 정반대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만의 지수입니다. 점유율입니다. 이 점유율을 보시면 딱 33%, 33.6% 정도의 이 점유율이 거의 바닥을 찍었다. 똑같죠. 지금 여기의 바닥과 이 바닥이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찍고 잠깐 반등 나오고 있어요. 아주 살짝. 이 반등이 좀 더 확실하게 아까 비트코인의 반대로 이게 확실하게 나와준다면 조금 추세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도 좀 터져주고 이때에는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하락을 했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죠. 이때에도 거래량이 이제 낮아지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명확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상승할 때에는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돼요. 터져주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이제 추세적으로 좀 반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실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알트 시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차트로서는 아직 확실하진 않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2분기 XRP 판매량이 2.5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잘 팔죠. 리플은 정말 XRP를 이렇게 잘 팔 수가 없어요. 2분기에는 2억 5,151만 달러 규모의 XRP를 판매를 했고요. 거의 뭐 3천억 원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이렇게 돈을 벌어들인다면 이 돈을 다 어디다 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뭐 리플도 여기저기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정말 엄청난 부자입니다. 제가 봐서 리플의 부는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갈지. 그리고 1분기, 이게 1분기에 1억 6,942만 달러 대비 약 48%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48%의 매출이 증가한 거고, 기관 직접 판매량은 2분기에 1억 687만 달러로 1분기 6,193만 달러 대비 약 73% 증가했어. 그러니까 기관 판매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걸 판매해서 그러면 가격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 판매량이 무조건 뭐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꼭 아닙니다. 리플은 이제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주요적인 부분이 두 번째예요. 리플의 거래량이 인플레이션 된 것으로 알려진 관계로 해당 분기에 XRP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고서에서. 그리고 리플은 이후 미래의 토큰 판매를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죠. 리플이 앞으로 토큰 판매를 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플의 토큰 판매를 줄이고 실제 유통량을 이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리플의 희소성을 좀 높이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리플 가격 관리도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리플이 너무 이 XRP의 가격 관리를 지금 놔두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엑스래피드,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가 있는데, 엑스래피드 거래 건수가 1분기 대비 170%가 증가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엑스래피드는 엑스커런트랑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엑스래피드에는 실제로 XRP 리플의 XRP를 실제 사용하는 그 플랫폼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XRP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 건수가 늘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XRP를 실제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남에도 이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XRP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하기 때문에 1분기 대비 이렇게 170%가 증가했다는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플의 가격이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앞으로 또 3분기에 좋은 결과가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제프 베조스와 앨런 머스크 우주 개발 경쟁이 비트코인 채택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봤더니, 지금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죠. 제프 베조스가 이제 그 수천 개의 위성을 지구 궤도로 쏘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앨런 머스크도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우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약 3,200개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고요. 이 계획을 통해서 위성 인터넷을 구축하고 인터넷에 제대로 접속하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저렴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터넷망을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똑같이 앨런 머스크도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와 가장 가까운 저궤도에 12,000개의 위성을 쏘아 우주 공간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 지구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에 60개를 발사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엔 전 세계가 저렴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까지도 모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전 세계에 인터넷이 이제 깔리기 때문에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고, 당연히 그 안에서 이런 그 국가 간의 통화, 국가 간의 그 가치 이동이 아주 원활해지겠죠. 그때의 비트코인이 이제 빚을 발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은행도 필요 없고 실제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전송이 가능하고, 지금 뭐 인터넷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선 인터넷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가치 이동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그때의 비트코인이 이제 빚을 발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사용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비트코인 채택이 그렇게 해서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리듬 트레이더가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일부 일리가 있죠. 당연히 인터넷이 깔리고 인터넷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제 비트코인의 사용량, 암호화폐 사용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고요. 은행이 없는 곳에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들은 능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 비트코인은 사용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제프 베조스와 앨런 머스크의 이 전략, 야심, 결국에 인터넷을 장악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우려도 걱정도 되긴 하지만, 아무튼 뭐 대체적으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뭐 국가가 통제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이저 에셋 클래스, 그러니까 자산의 그 수익률을 2010년도부터 비교 분석한 건데요. 보시면 수익률 보세요. 금, S&P 500, 그리고 뭐 이상한 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수익률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트코인하고 골드, S&P 500, 뭐 다른 어떤 자산들을 가져와도 이 수익률의 비교 자체가 거의 안 됩니다. 수익률 자체가 워낙 비트코인이 월등하기 때문에 각 달별로 이렇게 했어도 실제적으로 하락한 것에 비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그만큼 수익률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상승률도 높지만 하락률도 높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하락률, 다른 거에 비해서 하락률이 급격하게 높죠. 심지어 115%가 하락하는 시점도 있었고요. 50%가 하락하고 69%가 하락합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양날의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 때에는 정말 좋은 건데 이 수익률이 떨어질 때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등락률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정말 간이 크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간이 작으면은 이 등락률을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을 크게 키우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안전한 거 좋아하신다 하면은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흔들린다,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만 떨어져도 막 가슴이 불안불안해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거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움직임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시는 분들은 위험하죠. 근데 장기적인 추세에서 내가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자선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모건 크릭의 창업자가 비트코인 투자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 앤서니 팜플리아노, 여기 이제 모건 크릭의 창업자죠.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에 나가서 한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완벽한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가용자산의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산의 5%만 비트코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95%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그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보다도 이게 이제 수익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5%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포트폴리오에서 손실 발생 시 그 규모는 가용자산의 5%를 넘지 않고, 반면 잠재적인 연간 투자 수익률은 20% 이상까지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같이 안정적인 수익성을 점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많지 않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비트코인과 현금의 비율에 따라서 수익률 분석을 한 거고요. 최대 20%까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전체 자산의 2%로 했을 때에는 20%까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고, 1%도 꽤 높죠. 10%, 뭐 0.5%도 0.6% 정도 이렇게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5% 정도까지는, 자산의 5%까지는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왜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추천할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상승할 것 같으면 전체 자산을 다 몰빵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위험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 하락에 대한 위험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산의 5% 정도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런 거 성미에 안 맞으실 거예요. 아마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자산은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지만 이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산이 그렇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 좀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가져가시라 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결정을 해보세요. 이런 걸 참고해서. 자, 그리고 이제 비자 CEO가 리브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비자 CEO인 알프레드 켈리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위한 컨퍼런스 콜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사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갑자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봤더니 이 자리에서 이제 비자는 리브라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라는 구속력 없는 문서를 서명한 27개 회사 중 하나다. 아직 리브라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파트너사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라가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할 때 굉장히 많은 협력사들을, 지금 27개나 되는 협력사들을, 굉장히 국제 협력사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보니까 이제 리브라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라는 구속력 없는 문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 자체는 어떤 계약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입할 의향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문서였던 것 같고, 여기에 사인했다고 이제 모든 그 회사들이 다 협력사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해버린 거죠, 리브라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리브라가 이제 또 각광을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아직 협력이 무르익는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면. 그래서 리브라는 아직 그 협력에 대해서는 아주 초기 단계다. 굉장히 별로 구속력도 없고, 그렇게 아직 확실하게 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비자의 이제 태도인데, 지금 협력하는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태도를 취할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느냐, 결국에는 리브라가 지금 청문회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난관을 이제 부딪혀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규제를 받아야 될 거고, 규제에서 이제 정부에 대한 태클도 많이 들어올 텐데, 그걸 다 이겨내고 막 뚫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불똥이 튈 수 있잖아요. 비자한테, 야, 너네 협력사니까 너네들도 뭐 가입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너네들도 조사를 해야겠다라던가, 뭐 굉장히 뭐 불똥이 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자기네들은 거기서 한 발을 빼는 거죠, 지금. 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되면은 우리가 합류할 것이고, 안 되면은 살짝 빠져나오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이렇게 조금 더 서로 똘똘 뭉쳐도 이게 돌파할까 말까인데, 아무튼 잘 진행이 되길 바라고요.
트론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마케팅에 사과한다. 규제 기간 요구에 따를 것이다. 갑자기 굉장히 저스틴 선이 겸손해졌습니다. 이 저스틴 선이 이번에 투자 규제 워렌 버핏 회장과의 오찬을 두고 취소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내용인데 SNS 웨이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마케팅과 선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워렌 버핏과의 오차는 그에 대해 존경과 자선을 위해서 진행됐으나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향후 트론은 규제 기관의 요구와 가이드라인을 적극 따를 것이며 SNS 활동과 인터뷰를 줄이고 마케팅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것들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사과를 한 내용인데 트론 CEO 저스틴 선이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경우는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크게 뭔가 현타가 왔거나 뭔가가 깨달은 게 있었나 봐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 규제를 받았거나 실제 뭐 경고를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뭐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트론의 저스틴 선은 워낙 마케팅을 많이 했고 이런 걸 막 퍼뜨리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죠. 그래서 뭐 트론이 뜨는데 또 그 일조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너무 마케팅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한 또 그 반대 세력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트론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깨달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 이렇게 마케팅을 막 하고 자기를 막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습관이 있어서 그게 쉽게 고쳐질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기술 연구 개발에도 힘을 써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정상적으로 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떤 또 뒤에 이슈가 있는지도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